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도구 한번 볼까요? T자, 그 다음에 스케일, 삼각자, 50cm 자, 그리고 템플릿, 원형 템플릿과 종합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 지우개판, 지우개 제도비라고 얘기를 하죠. 제도비. 그 다음에 종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설계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최소한의 도구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실제로 우리가 실제 사이즈에 있는 것을 작은 종이에다 모두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가 축적에 맞게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계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대 100, 1대 200, 1대 300, 1대 400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 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1대 200일 때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단위에 맞게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은 1대 100의 스케일만 하기 위해서 이 스케일 자는 필요 없이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1cm가 실제로 100cm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50cm 방한자의 1cm가 바로 실제로 100cm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규정에 맞는 cm 자는 1대 100의 스케일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1대 100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T자와 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T자를 같은 경우는 T자와 삼각자를 이용해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우리가 바르게 그어 볼 수가 있답니다. T자를 왼쪽 선에 맞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수평선을 바로 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수평선을 바르게 긋지 못하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책상이나 제도 책상이 있으면 훨씬 이 기준을 잘 맞춰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삼각자를 이용을 할 때는 T자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삼각자의 90도 부분을 활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바르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90도의 그 90도를 우리가 정확히 그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선과 기준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A3 정도 사이즈에서는 T자 없이 삼각자와 방한자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을 그을 때 우리가 연필로 또는 제도 샤프를 이용을 해서 제도용 샤프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선을 그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을 그을 때 그냥 긋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굵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면 종이 테이프를 붙여 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샤프가 한 바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균일로 우리가 선을 긋게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가던 길게 가던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일정하게 굵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그리기 위한 우리 격자를 그리게 되는데 격자를 그릴 때 샤프를 또는 연필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그릴 때와 같은 자리에서 샤프를 각도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선의 위치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격자를 기준선을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샤프를 90도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격자를 그릴 때 이 종이의 선은 항상 수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잡고 우리가 격자를 그리게 됩니다.
다시 격자를 그리게 되면 방한자의 두 칸이 바로 1cm라는 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선과 내가 그은 선과 자에 있는 선을 맞춰서 그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음 선은 두 번째 선과 네 번째 선이 맞춰진 상태에서 또 그려나가면 수평선을 똑같이 그려나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음 선 역시 첫 번째 선과 세 번째 선을 맞춰가면서 이 간격을 유지를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수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또 첫 번째 그은 선과 수직선을 그리기 위한 삼각자를 대는데요. 처음에 냈던 이 자는 그대로 두시고 삼각자를 1cm 간격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원래 원칙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려나가고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그려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1cm, 그 다음 1cm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하시면 오른쪽에서부터 그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그어 나가고 방한 삼각자의 두 번째 줄과 내가 그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잘 잡고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과 세 번째 선 내가 그은 선과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항상 수직으로 연필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바른 격자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어서 해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격자를 그려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우개를 사용할 때는 지우개판을 이용을 해주시는데 내가 필요한 선까지의 지우개판을 잘 대고 그리고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우개판을 사용을 해주시고 잘 구부러지거나 접히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개는 설계용 지우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촬영을 할 때 우리가 0.3 연필심으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연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그리다 보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만 우리가 0.3보다는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처음 그릴 때는 우선은 잘 펴서 종이 테이프로 내 귀퉁이를 잘 펴줍니다. 저는 설계 책상이 없죠. 그래서 일반 책상에다가 제도를 하기 때문에 약간 오돌도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하얀 종이 위에 모든 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도면의 종이에다가 우리가 이 도면의 내용이야,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까지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게 되는데요. 왼쪽은 묶을 부분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넓게 그려 주었고요. 가장자리 왼쪽은 올려줬고 오른쪽 위아래는 1cm씩 그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그 전달을 하겠습니다. 역시 수직선으로 올라가서 1cm를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그어주면 정석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까지 정확도를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방한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방한 삼각자에 1cm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흔들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바르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도면의 내용이라는 테두리 선을 그었고요. 오른쪽엔 범례, 왼쪽에는 우리가 현황 도면을 그려야 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도면을 축적에 맞지 않는 이 도면을 축적에 맞게 그려내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현황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맞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이고요. 도로변 소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조건에 따라 도면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중요한 남부 지역, 중부 지역, 식물을 다루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1대 100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네, 1대 100으로 A3 종이에 1대 100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한자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고요. 오른쪽 위에 작업 명칭을 작성하시오 했고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번호를 한번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남부 지역이었고요. 도로변 소공원 이고 축적 또 작업 명칭 쓰라고 했고요. 시설물 수량표, 수목 수량표 적으라고 했고요. 방해 표시, 막대 축적을 넣어라 했습니다. 또 법내표 폭 조정할 수 있고요. 도면의 테두리선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또 A 단면도 1대 100으로 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구사항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구 조건부터는 각 부지마다의 특성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또 의뢰인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소공원입니다. 네. 또 모두 식재를 하라고 했습니다. 7번, 8번 포장지역은 콘크리트 등등등에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고 포장 명칭을 반드시 기입하라고 했습니다. 9번 가지역은요 주차 공간입니다. 소형 자동차 2대라고 했죠. 10번 나지역은 놀이 공간입니다. 놀이시설 2종 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수공간 30cm 설계하고자 합니다. 라지역 휴게 공간 1m가 높고요. 퍼걸러 평벤치 2개 설계하라고 했죠. 그래서 놀이시설 11번, 수심 12번, 13번 1m가 높다고 했습니다. 14번 퍼걸러 평벤치 15번. 1개소 여기 있죠. 1개소. 대상지 내에다가 식재를 하고요. 소나무 군식하라고 했습니다. 녹음 식재네요. 네, 제가 만들어서 그래요. 녹음 식재, 식재 하라고 했고요. 16번, 그 다음 17번 소나무 군식 하라고 했습니다. 수목보호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10가지 선정해서 인출선을 사용하고 규격 수량, 수정명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9번이게 되겠죠. A의 단면도는요, 제가 CC라고 썼어야 됐네요. CC 단면도는 여러 가지 모두 다 표기하고요. 높이차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읽고 또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다고 하면 도면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가지역은 주차 공간입니다. 소형차가 2대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2대 주차 공간. 나지역 놀이 공간입니다. 여기네요. 다지역 수공간입니다. 라지역 휴게 공간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시설 나 공간에다가 2종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글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철봉 좋아합니다. 철봉 네, 2개 정도니까 수공간 30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30 적어 놓고요.
휴게 공간 1m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됐는데 안 그어놨네요. 네. 이렇게 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식재 공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1.0 업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라지역 퍼걸러와 평벤치 들어가게 되겠죠. 퍼걸러 2000짜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2000짜리 미리 이렇게 해 놓고 평벤치 2개 들어가겠습니다. 평벤치예요. 등벤치 아니네요. 평벤치 2개 놓도록 하고요. 수목보호대 2개 설치하라고 했죠. 수목보호대 저는 여기다가 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은 자리에. 그 다음에 소나무 군식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넓은 공간에다가 소나무 군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3개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2단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2단. 그리고 또 빠진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우리가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해 놓고 싶은데요. 우리가 식재를 해야 할 그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디에 식재를 해야 될지 미리 색칠을 노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빼먹기 쉬운 공간이 바로 이 화단과 수목보호대죠. 네, 많이들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빗금이 쳐져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색칠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용을 해서 보일 수 있게끔 내가 그은 선과 현재 원래 있던 선이 어떤지를 구분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북쪽 방향이죠. 북쪽 방향 확인했고요. 단면선 중요하겠죠. 단면선 바라보는 방향 CC-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해석이 끝났고요. 그러면 수종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를 넣을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적어 놓는데요. 상교, 낙교, 관목, 지피 순서로 적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설물 수량표에는 시설물을 적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칸이 법례표에 필요한 칸이 상교, 낙교, 시설까지 필요합니다. 여기에 시설물 수량표 들어가겠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기호, 여기를 기호라고 적을까요? 네, 기호부터 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설명 들어갈 거고요. 순서대로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성상, 그 다음에 수목명 해서 들어갈 거잖아요. 맨 위에는 공사명, 그 다음에 도면명, 그 다음에 수목수량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물 수량표, 수목수량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법례표의 숫자를 미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적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군식, 소나무 군식 기억하시죠? 소나무 군식이 있었기 때문에 소나무 보통 3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아이들 2가지 크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교는 네모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2칸이 필요하겠죠. 소나무가 크기가 다르지만 1종으로 우리가 세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교는 두 가지만 할까요? 소나무, 소나무. 낙교 한 5가지 넣고 싶어요. 그래서 5가지, 여긴 2가지, 5가지 넣겠다 생각을 하고, 5가지 어떤 걸 넣을까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꽃피는 왕벚나무도 좋아하고, 이렇게 축축 늘어진 느티나무도 좋아하고요. 제 별명이 개수나무라서 개수나무도 좋아하고요. 꽃피는 어린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꽃피는 그런 어린이 공원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배롱나무 어떨까요? 배롱나무. 네, 배롱나무 2.0짜리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낙교는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그 다음에 관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관목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병꽃나무도 예쁘죠. 병꽃나무도 예쁘고 꽃피니까. 그리고 또 남부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향기가 좋은 금목소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진하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고, 또 2가지 정도 하나 더 해볼까요? 향기가 좋은 또 수수꽃다리,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는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기호, 시설물에 기호명이 있는데 시설물에서 어떤 걸 적어야 될까? 우선은 가장 큰 거부터, 수목도 그렇고 이 시설물도 그렇고 가장 큰 순서대로, 크기가 큰 순서대로, 키가 큰 순서대로 적어주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하고 견적 낼 때도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퍼글러 1기수 들어갈 거고요. 또 벤치가 들어갈 것 같네요. 등벤치, 평벤치죠. 평벤치 2개. 그 다음에 놀이시설 2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글짐, 그 다음에 철봉,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목보호대 하나 더 넣어볼까 합니다. 그럼 다 합해서 하나, 둘, 셋, 넷, 5칸이 필요하도록 네, 그려볼게요. 이렇게까지 모두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네, 나의 땅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 도면을 여기다가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범례표의 너비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에 있는 이 칸을, 격자 칸을 우리가 세워서 옮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 현황 도면을 분석을 하면서 몇 칸 정도가 되는지, 몇 미터가 되는지 가늠을 하기 위해서 저는 2칸씩 세워보겠습니다. 왼쪽에서 2칸씩 세고, 오른쪽에서 2칸씩 세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여기서 만났죠? 그럼 바로 이 부분이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5, 6, 7, 8, 9이니까 모두 합해서 18칸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9칸, 왼쪽으로 9칸이 가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세로도 한번 세워볼까요? 2, 4, 6, 8. 2, 4, 6, 8. 네, 감사하게 짝수네요. 그러면 또 역시 형광펜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알아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네, 가로와 세로 중간 해서 여기가 바로 가운데 지점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16칸이 되겠고요. 총 16칸, 위로 8칸, 아래로 8칸이 되도록 그려보면 되는데요. 가로에
가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 너비가 모두 18칸이었죠. 양쪽에 범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22cm, 24cm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4cm 대략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범례를 잡게 됩니다. 수직선 그어주시는데 아래에서 위로 그어주시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너무 넓어지면 또 불편한 점이 있겠죠. 우선은 가로에 20cm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필요하다. 양쪽에 인출선 필요하니까 약 8cm에서 10cm 정도면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잘 잡아주시고 수평선 잡고 수직선이 잘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쭉 그어줍니다. 지금 테두리 선하고 범례선은 가장 굵은 선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을 옮기기 위해서 종이의 중심점을 찾고 싶습니다. 이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는요, 종이의 끝점과 끝 꼭지점을 살짝 긋는데 모두 다 그으면 지저분하니까 바로 가운데쯤 될 것 같다는 그 지점에 살짝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겠죠. 이렇게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지점이 바로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점과 수직선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이 선이 바로 가운데점이 되겠죠. 가운데점이 되겠습니다. 잘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선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만나는 점에 두시고 수직선이 방한자의 선과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정확히 4개로 4등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만나서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격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면을 옮긴다고 하면 훨씬 더 쉬운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의 축적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서 왼쪽으로 18칸, 오른쪽으로 9칸 가도록 하겠죠. 9칸으로 갈 때 기본은 우리가 I자나 T자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로선이 잘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수평선이 잘 맞으면 이에 맞는 삼각형으로 수직을 잘 그을 수가 있고 I자나 T자를 이용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수평선을 모두 그을 수가 있겠죠. 수평선을 긋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다가 수직선 그어 놓은 데다가 우리가 1cm 단위로 표시를 해 놓고 여기에 맞게끔 또 선을 그어주면 되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초보자에게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을 콕콕 찍는데 점이 잘 안 보인다거나 점을 1cm 단위로 해야 되는데 0.5로 한다거나 했을 때의 수평선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어 본다고 하면 이렇게 긋게 되는데요. I자 같은 경우는 모든 수평이 다 맞춰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방한자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방한자의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한 칸씩 또 올라가면 되겠죠.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양쪽에 필요한 점이 9cm이기 때문에 약 9에서 10cm 정도까지만 그어주시면 되지 모두 다 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긋는다고 하면 선이 또 불필요한 선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격자를 그려놓고 맞는 지점에 있는 그 점과 점에 이어서 선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런 나 공간, 가 공간 같은 경우는 모든 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선은 바로 이 방한선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 선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장자리 부지외곽선까지. 그러면 이 윗부분은 필요가 없죠. 또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은 선만 세로선으로 그어줘도 우리가 충분히 옮겨 그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시면 여기까지 경지에 오르시게 되겠죠. 그래서 윗부분은 여기서 중심점에서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세 칸, 다섯 칸 적어 놓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도 조금 편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다섯 칸, 7칸, 바로 7cm까지 1, 2, 3, 5, 7cm를 하시면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1, 2, 3, 그 다음에 5, 7인 부분을 찍어 놓고 이렇게 그으셔도 되겠죠. 아니면 방한자를 이용을 하셔서 잘 보이신다고 하면 이 정도만 그어놔도 충분히 우리가 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평 잘 맞추셔야 되고요. 수직이 맞는지도 잘 확인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크게 틀림없이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지점은 우리가 2개까지만 필요하겠죠. 2개에 두 번째 내려온 이 선만 필요하고 마지막에 한 칸 들어온 선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밑으로 7cm, 8cm 자리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cm, 그러면 이 선은 사실은 필요 없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안 그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cm 이렇게 방한자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cm인데요. 저는 자가 1, 2, 3, 4.5cm네요. 안타깝게. 그러면 5cm 지점에 찍어주고 1cm 해서 이렇게 2개의 선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50cm 방한자는 크게 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긴 30도 자로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네. 1cm 왔어야 되는데 1.5cm 왔죠. 격자 그릴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정말 많이 쉽게 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다시 그어보면 여기부터 다시 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cm가 내려왔고요. 2cm 그 다음에 7cm 자리 7cm 자리 그리고 8cm 자리에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중심선에 맞추고 수평 방한자와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으로 저는 지금 보시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부지외곽선을 모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칸을 잘못 세거나 0.5mm로 격자를 잡았을 때에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는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이긴 하지만 네. 그럼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는 게 어렵다 또는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모두 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깔끔하긴 해요.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1cm씩 한번 이쪽엔 선이 많기 때문에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죠? 지금 제가 너무 옅게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연필이다 보니까 점점 연필이 닳고 있어서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 샤프심으로 이용을 해주시고, 이왕이면 제도용 샤프심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점점 갈수록 멀리 나가니까 네,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cm, 벌써 2mm가 더 멀리 나가 버렸네요. 주의해서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이 필요하죠. 왼쪽으로 9칸, 네, 수평 수직 잘 맞추고 한 칸 더 필요하겠습니다. 한 칸 더. 오른쪽으로 9칸인데요. 오른쪽은 우리가 한번 세어서 그려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필요하고요.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아래쪽, 중심선의 아래쪽만 필요하겠습니다. 중간 여기까지 계단까지 필요하겠네요. 계단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어주고, 또 1cm 더 나가서 그려주고, 이번에는 아래선만, 중심선 아래에 가공간 쪽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둘, 넷, 5칸 위쪽에 필요하겠네요. 5cm 이렇게 콕 찍고, 그리고 나서 위쪽만 잡아주셔도 되고요. 선을 바르게 잡고 위쪽만 잡아주셔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2칸 나가서 또 2칸입니다. 그럼 2칸, 4칸이겠죠. 방한자로는 4칸이 필요할 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필요하네요. 그리고 2칸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 둘. 방한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칸만 갔는지 2칸만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틀렸습니다. 홀수였죠. 맞네요. 둘, 넷, 여섯, 여덟, 9칸 이어야 되는데 9cm가 나와야 되는데, 맞네요. 9cm. 네, 이럴 때 만약에 한 칸이 덜 왔다, 더 왔다 하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가운데 선이 맞았지만 이 칸이 홀수가 되면 이 0.5 지점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서부터 0.5가 나간 상태에서 양쪽으로 0.5가 나간 상태여야만 한 칸에 격자 한 칸이 되겠죠. 보통 이 한 칸이 1m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외곽선부터 해서 하나씩 그어보는데, 이때도 저는 가운데부터 보통 그립니다. 그러면 가운데 선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그어질 거고요. 또 선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3칸 올라갔죠. 하나, 둘, 3칸입니다. 이 지점이 되겠고요. 또 오른쪽으로 둘, 넷, 6칸, 2칸씩. 여기 한 칸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얼른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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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점에서 맞게 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2칸이 갔는데 여기 더 나갔어야 됐는데요. 자, 위로 올라갔을 때 8cm가 필요했죠? 네, 8cm인데 덜 나간 것 같아요. 2칸이 올라갔고 한 칸이, 2칸이 올라갔고 한 칸이 올라갔기 때문에 1cm가 빠졌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 수정이 빨리 가능해지게 됩니다. 가장 외곽선이 빠졌습니다. 이런 지점을, 지금은 저는 연습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렸지만, 이 지점을 잘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이 지점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려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가운데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격자가 모두 끝났다고 하면 저는 이 삼각자는 조금 빼놓으려고 합니다. 워낙 딱딱한데 템플릿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성도 좋고 잘 부러지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템플릿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워낙 오래 썼더니 부러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받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도면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죠. 이 자를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 더러워지게 되거든요. 저는 일반 책상이다 보니까 밑에 올록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때가 타기도 하네요. 그리고 자를 집어 올리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조금 길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뗐다 붙였다 하면 조금 덜 묻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맞게 그려주시고요. 또 맞게 선을 그어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가로선이 하나 더 있었고요. 화단과 계단. 이 지역은 1m가 높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잊기 전에 우리는 계단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부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미리 업 플러스 1.0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화단의 경계석 부분을 적어주는 것도 그려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계석은 1대100으로 했을 때 이 도면의 그림을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화단이나 또 이런 수목보호대 정도까지만 화단 경계선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공간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던 지점에서 2칸 더 가셔도 되겠죠. 이렇게 따지셔도 될 것 같아요. 3칸 가도록 하겠습니다. 3칸. 또 밑으로 2칸 좌표를 이용을 하셔서 옮겨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2칸, 또 3칸이네요. 3칸, 또 3칸까지 있던 자리까지 똑같이 내려와 주시면 이렇게 수공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부지 경계선 한번 해볼까요? 쭉 올라와서 3칸이었어요. 하나, 둘, 3칸. 이 지점에서 6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곽선은 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긋게 되죠. 또 부지의 경계선은 모두 다 한 번에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선으로 하겠습니다. 2.3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또 화단 둘, 넷, 6칸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적어 놓으셔도 좋고요. 바로바로 세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보다 2칸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세셔도 되겠죠. 예. 한 칸 있는 지점과 이 한 칸 내려온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둥그러진 부분이 있네요. 둥그러진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보면은 4칸에 2cm, 2cm의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홀을 그릴 때 20호짜리, 2cm짜리의 홀을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약간 크게 해서 22호짜리의 이 선과 선을 대략 만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둥글려서 그려주시면 깔끔하게 홀을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화단 4칸 내려왔고요. 4칸 내려와서 지점을 그어줍니다. 또 둘, 넷, 6칸 내려왔죠. 우리는 지금 필요한 선만 그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격자를 그려주셔야 되고 확인을 할 때는 6cm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6cm 확인하고 그리고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호가 필요했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2호 이용해서 둥글려 주시고요. 그리고 화단 들어가겠습니다. 화단 중심점에서 한 칸이 호가 있기 때문에 중심선까지만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칸 온 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두 그어주시는데 외곽선 또 부지 외곽선 2.3선이기 때문에 부지 외곽선 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시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중심선에서 한 칸 간 상태에서 내려왔고요. 화단이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확인해 가면서 하셔야 틀림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과 계단의 선 가운데 맞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둘, 넷, 5칸 같죠? 5칸인데 안에 나서 모른다 5cm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단, 근데 위에도 화단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과 부지 외곽선 2.3선으로 마찬가지로 그려주겠습니다. 위쪽에도 부지 외곽선 네,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죠. 자, 부지 외곽선 선과 선이 만나거나 딱 만나거나 약간 빗나가도 되지만 안 만나면 안 되겠죠. 위쪽에 있는 화단 하나, 둘, 3칸이면서 중심에서 왼쪽 한 칸 온 이 선 확인하시고 수직선으로 쭉 그어주시고 2칸 나온 상태죠. 네, 그래서 그어주시고 또 1m 높은 이쪽 라 공간과 같은 선이었습니다. 이 선이었어요. 확인하시고 그어줍니다. 가로선 이때 그을 때 같이 그었으면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자를 한 번만 대면 됐으니까. 또 진입구 3칸 내려와서 화단이 있었습니다. 내려올 때 둥그러졌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만 내려오고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둥그러지게 22호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모든 부지의 외곽선이 그어졌는데 잊어버린 게 있죠? 눈치채셨나요? 수목보호대 그릴 겁니다. 수목보호대 제가 이렇게 2개 표시할 거다라고 했지만 어디든 좋습니다. 어디든 좋아서 원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10cm와 10호짜리와 8호짜리 네모를 그려서 수목 화단을 같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필요한 곳에다가 하면 되겠고 정글짐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22호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봉 그리겠는데요. 철봉 한 1.2m 12호면 되겠죠. 12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네모를 그릴 때는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글짐 표시하기 위해서 선 표현법 4개 정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표현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빼먹지 않고 시설물 먼저 표시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퍼걸러 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퍼걸러 2000이었죠? 그래서 2000짜리 바로 20호 이용을 해서 네,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1m 높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옹벽이나 난간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설계할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퍼걸러에 사이즈가 나오면 사이즈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이렇게 지붕 표현 같이 해서 퍼걸러임을 확실히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평벤치 2개였는데 사이즈가 없어요. 그럴 때는
1600 곱하기 600 정도 우리가 기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등벤치 하나, 또 이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저는 분수를 바라볼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2대였죠. 2대였기 때문에 중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여기에 주차 공간에 볼라드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차들이 넘어가지 않게끔 볼라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황도면에 연습할 땐 제가 볼라드 그려놨었는데요. 볼라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빼먹고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구 적어주고요. 저는 이렇게 진입구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삼각형 그려서 ENT 하면 더 깔끔하고 표현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NT 아까 8호 했네요. 몇 호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ENT 써주시면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황도면 모두 그렸고요. 시설물 해야 되는 거 반드시 그려야 하는 거 미리 그려놨습니다. 범례표를 그려야 되는데, 범례표를 그릴 때는 우리가 써놨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숫자대로 우리가 선을 먼저 그려놓고 글씨를 쓰는 게 훨씬 편하시거든요. 그럼 첫 번째 공사명, 도면명 필요하죠. 수량표, 시설물 수량표가 기본적으로 4칸이 들어가게 되고, 성상명, 기호명까지 해서 6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297 곱하기 210의 A3 사이즈이기 때문에 210의 사이즈에 우리가 6칸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2개, 5개, 3가지, 그 다음 5가지 해서 15가지 수종을 우리가 종류를 넣을 거기 때문에 15칸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21칸이 필요한데요. 210에다가 지금 위에 아래 1cm씩 또 여백을 두었죠. 그러면 2개 22cm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21cm에서 2cm를 빼고 나면 19cm입니다. 19cm에서 우리가 21개의 수종을 모두 다 적기 위해서는 칸이 조금 부족하겠죠. 1cm보다 작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나무 이런 아이들은 한 7에서 8mm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명, 공사명, 그래도 공사명이 가장 큰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린이 소공원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좁게 해서 우리가 써야 할 게 바로 도면명이죠. 두 장의 도면을 그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단면도가 필요한 그런 도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는 조경계획도라고 쓰겠습니다. 조경계획도라고 쓸 때 이렇게 양쪽에 너비가 똑같이 남으면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해서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이 정도 남는 것보다 끝까지 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계획도에서 계자가 가운데쯤 와야 되겠죠. 이렇게 조경계획도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계 글씨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내 글씨체로 통일성 있게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목수량표를 적어줘야 되겠죠. 수목수량표를 적어줘야 되니까 얘보다 조경계획도 도면명보다 조금 더 낮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평을 잡기 만약에 어려운 분이 있다 하시면은 우리 이렇게 또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조경 계획보다는 조금 좁게, 저도 대충 했더니 네, 약간 너비가 틀려졌네요. 그러면 여기에 알맞게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수목수량표 적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씨 쓸 때도 위에 아래를 똑같이 들여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보조선은 지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조선 없이도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가능하게 되죠. 네, 수목수량표 쓰고 났으면 자, 쭉쭉쭉 이렇게 쓰기 위해서 선을 그을 때 연습을 하셔야죠. 쭉 긋고 났으면 그 다음에 성상명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좁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성상, 수목명 등등등이 옆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상교, 낙교, 관목, 지피가 들어가는데 같은 항목끼리 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대략 이렇게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너무 깔끔하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쭉 긋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성상명 들어갔죠. 상교 들어가기 위한 줄이 필요한데 상교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긋지 않고 바로 긋게 되는데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쭉쭉 그리고 쭉 그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낙교 들어가겠습니다. 낙교 5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할 때는 처음부터 또 모두 다 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목 3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짧게 쭉쭉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쭉 크게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 수량표, 수목 수량표와 높이 같게 해주려고 해요. 네, 이렇게 시설물 수량표 들어가고 기호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들어가고 우리 5개 필요했으니까요. 이번에도 5줄 그을 때는 쭉쭉쭉쭉 짧게 안 하고요. 시설물은 똑같이 5개 들어가겠습니다. 기호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하고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또 물으신다면 방해표와 축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0, 1, 3, 5가 필요합니다. 0, 1, 3, 5 되는 부분에다가 아이고 너무 왔네요. 0, 1, 3, 5, 5cm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0, 1, 3, 5 바로 그어주시고 자로 그어주시면 더 좋으시겠고요. 시간상 저는 빗금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0, 1, 3, 5 미터 써주셔야 되고요. 스케일 1대 100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위 표시를 필요하겠죠. 방위 표시 이 끝선과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북쪽이 항상 도면의 북쪽은 항상 위쪽 12시 방향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그어주시는 거죠. 모두 다 그어주시게 되죠. 삼각자 이용할까요? 그러면 수평을 좀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필요한 부분 선만 우리가 이렇게 긋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달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이 부분은 성상 필요하고요. 수목명 필요하고요. 규격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위, 주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와 단위부터 네. 아이고 너무 멀리 갔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좀 밉지만 단위를
정도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순서대로 썼기는 했는데 이렇게 칸을 쳐놓고 글씨를 써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우리가 틀림없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어주시고, 사실은 수목명에서도 이런 부분도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좀 같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목 명자가 끝으로, 네, 이렇게 규격도 이쪽으로 오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쓰시는 거죠. 우리가 했던 아이들 상록, 교목. 그래서 제가 상교, 낙엽, 교목, 또 관목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표시해놨던 것들 있죠? 네모 또는 다른 색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 적어주시고요. 소나무 적어주시고, 크기별로 크기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 3.5 곱하기 R 2.0 모두 적어주고요. 단위 주주 모두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주수는 우리 지금 적지 않고요. 이렇게 이름까지 모두 적어 놓은 다음에 또 낙교 한번 적어 볼까요? 왕벚나무가 가장 크네요. H 5.0, 그 다음에 느티 3.5, 개수나무 3.5 네요. 배롱나무 2.0. 그래서 느티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저는 시간상 네, 개수나무, 배롱나무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선택했었군요. 한 가지 더 할까요? 꽃이 예쁜 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산딸나무 한번 할까요? 네, 산딸나무 동그라미. 산딸나무도 요즘 예쁘게 피어 있죠. 그 다음에 금목서. 금목서는 관목이에요. 네, 지금 낙교하고 있었습니다. 배롱나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관목 세모였죠. 1.0, 1.5, 1.5니까 수수꽃다리 적고요. 금목서 적고요. 그 다음에 병꽃 적겠습니다. 모두 다 지금 중요한 게 수고에 따른 크기, 수간폭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H만 적어 놓을게요. 3.5 개수나무, 3.5 산딸, 2.0 배롱, 2.0 수수꽃다리, 1.5 금목서, 1.5 병꽃나무, 1.0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모두 다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호, 시설명, 이 나무 적기 전에 얘부터 적어 주시는 게 그래도 안 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단위, 그 다음에 수량. 여기 주가 아니고 수량이네요. 네. 수량 적어주시고 기호 적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보통은 여기를 모두 채워놓고 그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글짐. 그 다음에 우리 뭐 적기로 했었죠? 여기 적어놨었잖아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벤치, 또 그 다음에 정이 뭐였을까요? 정글짐이 아니고 네, 퍼걸러였네요. 퍼걸러, 여기 적어놨죠? 퍼걸러, 평벤치, 그 다음에 정글짐, 이렇게 또 철봉, 그 다음에 수목보호대, 이렇게 해서 쭉 규격 사이즈까지 모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2000 곱하기 2000, 개소
이렇게 해서 해 놓은 다음에 우리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는 1개, 2개, 하나하나 또 수목보호대 2개였죠. 이렇게 미리 적어 놓으면 시설물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해낼 수가 있고, 수종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수량을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설물을 그리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긴 할 거예요. 저는 문제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낸 문제라, 네,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목 수량표에 맞게끔 우리는 순서대로 그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템플릿, 원형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주변 정리를 해서 모두 잔을 치워 놓고요. 그리고 큰 것부터 그리게 됩니다. 큰 것부터. 그러면 우리 공간명부터 한번 적어 볼까요? 가공간, 여기서부터 적죠. 수공간, 글씨의 크기 가장 크게, 그 다음에 휴게 공간, 그리고 놀이 공간, 주차 공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될 게 있죠. 포장. 수공간에 노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S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벽돌 포장 해볼까 해요. 글씨 크기 가장 크고 가장 작게, 가장 크고 가장 작게 써주시고요. 이 중간 크기로 해서 우리가 수목명을 적으려고 합니다. 또 놀이공간에는 모래 포장 어떨까 해요. 모래마기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사실은 모래마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결 화살표, 주차 공간에는 투수 콘크리트, 물이 빠져야 되니까요. 보통 주차 공간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표시를 하셔야 되고, 여기도 둥글려져 있는데 잘못했네요. 22호 하고, 네. 하단이 둥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면 되겠죠? 네. 여기도 포장은 일부 표시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식재 공간에 식재를 하게 되겠죠. 모든 현황도면 했고, 법내표 했고, 법내표에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모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열심히 템플릿을 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으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그려나가야 우리가 틀림이 없게 되죠. 소나무 3.5짜리는요 한 20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그 마운딩을 하려고 해요. 마운딩 2개만 하려고 하고요. 점표고 반드시 들어가죠.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20, 40, 60, 가장 높은 곳을 60 넣으려고 하고요. 가장 큰 아이 소나무를 이렇게 심으려고 해요. 2.5짜리 15 정도 사이즈면 어떨까 합니다. 색으로 넣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빵빵이를 돌릴 때 나무 수목점을 찍는데, 수목점을 찍는 이유는 뿌리가 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당연히 그 경계석에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출선을 뽑기 위한 그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색으로인 경우는 V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목표를 빼주시고 바로바로 적어 주십니다. 소나무 하셨죠? H3.5 곱하기 R 20. 또 소나무 색으로 소나무입니다.
H 2.5 곱하기 R 12짜리로 하셨습니다. 인출선을 뽑을 때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내어쓰기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보조선 그려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보조선 없어도 괜찮습니다. 소나무 우선 그리셨고요. 그 다음에 왕벗 그릴 차례입니다. 그러면 왕벗 나무가 5m예요. 5m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8 정도, 27 정도만 그리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왕벗나무 넓은 쪽에다가, 칸이 넓은 쪽에다가 색으로 심어볼까 합니다. 수목점 경계석에 안 들어가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출선을 위쪽 나무에다가 뺄 건지 아래쪽 나무에 뺄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위쪽에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오른쪽과 같이 똑같은 너비로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까지만 써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 그루고 왕벗나무 H 5.0 곱하기 마저 써주시고요. 또 왕벗나무 그렸으니까 느티나무 그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속도가 빠르게 나야 되거든요. 수목보호대에다가 저는 느티나무 심어볼까 해요. 3.5 사이즈는 20호 정도면 되겠죠. 네, 수목보호대에는 20호 정도 되는 나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렇게 크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수목 표현을 하게 되는데 상록교목은 바깥으로 뾰족뾰족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소나무기 때문에 크기는 다르지만 표현법은 같게 합니다. 작은 소나무 똑같이 바깥으로 뾰족뾰족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상교잖아요. 낙교, 상교 했으니까 낙교. 이번에 왕벗나무는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동글동글하게끔 그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템플릿으로 한 이유는 수감 폭의 대략을 가늠하기 위한 거고, 약간 틀어지거나 밖으로 표현법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왕벗나무니까 우리 동그라미로 꽃 표시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주면 왕벗나무가 될 거고요. 느티나무는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20호짜리 2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왕벗나무 2그루 연결을 해서 바깥으로 빼면 좋은데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게 돼도 여기서부터도 대략 내가 이 정도 글씨를 쓰겠다 라는 거를 잡아 놓으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 정도 한 2.5cm 정도 해서 2그루 느티나무, 그 다음에 H 3.5 곱하기 R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산딸나무 어디 심으면 좋을까요? 개수나무 차례네요. 느티나무, 개수나무 잎에서 향이 굉장히 많이 좋잖아요. 수공간에 예쁘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5입니다. 저는 나무를 조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구마구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들은 어떻게 심어놔도 다 예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20호 조금 19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수목점 잘 생각해 주시고요. 또 19호 했죠? 같은 아이로,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같은 아이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나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인출선 같이 해주고 5그루 개수나무입니다. 모두 다 그리고 숫자를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수나무 이쪽에 심었으면 이쪽에 안 심으려고 해요. 숫자를 세다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심어 놓고 2주, 작은 소나무 심어 놓고 3주, 왕벚나무 심어 놓고 3주, 느티나무 심어 놓고 2주 바로바로 적어줍니다. 개수나무 여기에서 보고 H3.5 썼죠. 다 쓰고 나서 5주 바로 적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 산딸나무 심을 차례입니다. 산딸나무 어디 심으면 좋을까요? 이쪽에 한번 심을까요? 여기 비어 있으니까 2.0은 보통 14호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쭉 그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같은 V자로 꺾이게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자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식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 여기도 역시 5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수목점 5개 해주시고 왼쪽에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이 정도에서 나는 맞추겠다 생각을 하셨으니까 5주 산딸이었죠. 산딸 H 2.0 써주시고요. 또 바로 5주 이렇게 써주십니다. 배롱나무 이 공간 비어 있으니까 심어볼까요? 똑같은 2.0이기 때문에 방금 사용했던 14호로 하겠습니다. 저는 5주를 심을 때도 W를 이용을 합니다. 수목점을 이용하면 W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인출선부터 뽑고 나서 5주 배롱나무 H2.0 써주시고요. 수목점 다 표시해 주시고 지금 제가 표현 안 하고 있죠. 표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수꽃다리 관목을 심을 때도 역시 관목을 이렇게 화단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역시 수목점을 이용을 해서 인출선 뽑아 주셔야 됩니다. 뽑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뽑고 나서 얘 병꽃나무 하겠습니다. 병꽃나무. 그런데 관목 같은 경우는 수량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경을 할 때 이 수감 폭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기준이 있지만 계산하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수수꽃다리가 지금 문제에도 사실은 1.5 곱하기 0.6이 나옵니다. 그러면 1m 1m 안에 0.6이면 이렇게 나눴을 때 한 그루 정도씩 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0.3이라고 하면 3등분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주. 어떻게 심을 건지는 본인의 선택이 됩니다. 0.6짜리도 5주 심을 수가 있고요. 또 0.3짜리는 9주 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비용이 좀 더 남으면 더 많이 밀도 있게 심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덜 심어도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데 저는 보통 5주라고 생각을 하고 1칸, 2칸, 3칸, 4칸이기 때문에 5, 4, 20 해서 20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아무래도 10단위가 우리가 계산하기도 좋고 훨씬 편한 그런 경향이 있죠. 주차 공간 쪽에는요, 제가 수수꽃다리를 심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상 제가 관목도 그렇고 조금 덜 수목의 종류를 덜 넣었어요.
똑같은 화렵이기 때문에 병꽃나무도 뭐 여기는 세모, 여기는 동그라미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별표,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리고 뭐 빗금을 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겠죠.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칸이에요. 12칸이기 때문에 수목점 찍어주고요. 너무 크게 찍었네요. 수목점 찍어주고 12칸 곱하기 5니까 70주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수꽃다리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관목 같은 경우는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목도 역시 병꽃나무를 이쪽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면 많이 심을수록 나눠서 심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죠. 네, 모든 수목점과 인출선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적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적어줘야 할 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병꽃나무 금목서 심어볼까요? 금목서를 심을 때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금목서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몇 주로 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딱 2칸 정도, 네, 2칸 정도만 하면 계산하기가 5주씩. 금목서는 1.5m네요. 병꽃나무는 1m니까 이거 20주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10주가 들어가도 돼요. 그럼 40주로 고쳐줘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한 칸, 2칸 정도 잡으니까 20주 들어가겠죠. 병꽃나무 여기 한 칸 반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30주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좋게끔 20주, 30주, 40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더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모든 병꽃나무를 여기저기 다 확인을 하고 숫자를 합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대칭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각 공간별로 나눠서 관목을 심는다고 하면 숫자 세기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러면 병꽃나무가 90주가 되겠네요. 되도록이면 얘도 100주나 200주, 150주 이렇게 맞춰주면 조금 더 좋은 그런 편하게 네, 수량을 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해서 평면도를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10분 동안 우리가 번호를 체크했던 것과 제대로 했는지를 1번 작업 명칭, 2번 또 시설물 수목수량표 3번, 4번 방위표시 막대 축적, 5번 테두리선, 6번 AA 단면도 이제는 그릴 거고요. 7번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썼고요. 8번 모두 식재했고요. 또 9번 기호 부분 표시에서 포장 명칭 반드시 썼고요. 10번 자동차 2대, 놀이시설 2종 들어갔고 수심 표시 안 했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0.3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수공간 물 표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도 역시 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안쪽에 네, 옹벽 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잘 안 되죠? 네, 자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또 휴게 공간 13번 1.1m 높으니까 표시해 주셨고요. 퍼걸러 또 2000 평벤치 2개 했고요. 또 수목보호대 설치했고, 수목보호대 추가로 설치하라 그래서 저 2개 했고요. 10가지 종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하나 빠졌습니다. 이러면 9종류만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세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격, 수량, 수종명 썼고요. C-C 단면도 이제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C-C 단면도를 보도록 할게요.
C-C 평면도를 그릴 때는요, 반드시 제도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평면도를 모두 다 떼시겠죠. 모두 다 떼고 단면도 그릴 종이를 붙입니다. 단면도 그릴 종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릴 때는요, 우선은 밑에만 두 부분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아래에만 우선은 밑에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단면선을 안 그었죠. 아까 안 그었네요. 단면선 확인하겠습니다. 단면선이 이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단면선을 그리게 되는데, 둘, 넷, 다섯 칸 수공간이 있는 이 선에 맞춰서 그리게 되겠죠. 부지경계선은 2.3선으로 했기 때문에 이 단면선은 1.3선으로 하겠습니다. 선과 선 사이에 점 하나 있는 게 1.3선이겠죠. 그래서 C' 네, 이렇게 표시를 해준 상태에서 이 아이를 새 종이 밑에만 붙인 상태에서 새 종이 위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올려놓기 전에 당연히 그 도면의 내용인 테두리선을 그어주셔야 되겠죠. 테두리선 1cm씩 모두 그었다고 치겠습니다. 모두 긋고 나면 이 도면의 가운데, 가위표에서 가운데 잡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수평에만 맞춰서 대략 가운데 정도의 G점, L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G점, L점 적어주시고요. 도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면 이름 또 수평 맞춰서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원형 템플릿으로 어떤 것도 좋고요. 이렇게 T자로 써주셔서 C 단면도 써주십니다. 여기 스케일 당연히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평면도를 밑에다가 댑니다. 밑에다가 우리 높이에 대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 좌표 표시해 줘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1, 2, 3, 4, 5, 6m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지하 땅 밑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2.0 해서 3, 4, 5, 6까지 써주시고요. 미터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평면도가 1대100이었기 때문에 단면도 역시 1대100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똑같이 그려주게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 이 단면선이 걸리는 부분은 모두 다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삼각자를 이용을 하면 편합니다. 이 높이에 대한 표시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셔서 바로 경계선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경계선 이 지점, 단면선에 걸리는 모든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걸려있는 아이들 이렇게 걸린 부분 주황색 선은요, 시설물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경계석이 있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나무가 있네요. 나무가 있는 지점. 이 두 군데밖에 없네요. 얘도 살짝 뒤에서 보일 거니까 북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케이크를 딱 잘라서 무지개떡을 딱 자르면 보이는 단면을 우리가 그리게 되는데,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경계석 부분은 바로 뭔가 심어졌다, 기둥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걸리는 부분, 이 부분에도 우리가 기초 콘크리트
부분가 있는 경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노란색 선 바로 나무였죠. 이 나무 뭐였죠? 이 나무 병꽃? 금목서였나요? 네, 금목서네요. 금목서를 그려줘야 되겠죠. 뿌리 박힌 부분도 조금 그려주고요. 이 금목서가 1.5m였기 때문에 1.5m가 되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나무의 크기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 크기를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 표현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공간이 있었습니다. 수공간에 물의 깊이 몇이었죠? 물의 깊이가 바로 0.3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 부분까지의 깊이가, 물 깊이가 잡히겠죠. 그리고 걸리는 부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에 얘는 안 그려주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깊이 있게 옹벽이 있어야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깊게 들어가고요. 약간 높게 들어가서 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옹벽 기초 콘크리트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표현을 좀 대충 했네요. 휴게 공간이 있는 부분 1m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1m가 있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높이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1m가 높습니다. 여기도 옹벽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기초 당연히 들어갑니다. 1m가 높은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 부분에 그 평벤치 들어갔죠? 평벤치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부터는 이 선부터는 이렇게 만나는 이 선부터는 바로 퍼걸러가 들어갔는데 퍼걸러 높이 3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m, 3000이나 3500 대략 이 정도로 올라오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쵸, 3m라고 해서 이렇게 3m를 잡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 단위 1m가 높았기 때문에 4 있는 숫자까지 올라왔어야 지붕 높이가 바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평면도를 봐서는 높이를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틀리지는 않지만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퍼걸러 안쪽으로 기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둥은 약간 안쪽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로 반듯하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급하면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뭔가 우리가 깊이 심어야 되겠죠.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동이 돼도 안 되고,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끝까지 더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심었다, 기둥이 필요하다, 흔들리면 안 된다, 모두 다 기초 콘크리트 기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흔들렸죠. 네, 이렇게 정확히 맞춰줘야 1대100 스케일이 맞게 됩니다. 여기 또 경계석 필요하고요. 경계석은 바로바로 기초 콘크리트를 표시를 해주셔야 다른 거하고 그냥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만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뭔지 몰라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기 전에 이 밑에 이렇게 선이 종이가 있으면 오돌도돌한 느낌이 바로 종이에 표현이 되니까 바로바로 표현을 해주시고, 얘를 접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평면도를 접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무 표시를 안 했어요. 여기 사이에 나무들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죠. 소나무 뿌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어렵다. 자, 키 작은 나무 2.5짜리가 두 그루였어요. 2.5짜리가 2.5에 위치를 해야겠죠. 이번엔 1m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네, 두 그루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지하부입니다. 지하부인데 여기도 대략 그어 놓으시고 몇 칸 그어 놓으시고 이렇게 그어 놓으신 상태에서 내려갈 거예요. 자, 여기는 기초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기초. 그래서 내려가고요. 저는 빗금으로 표시합니다. 기초 콘크리트.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이죠. 물이기 때문에 0.3인데 너무 물 깊이를 깊이 했는데요. 네, 이렇게 헷갈리니까 우선 지우고,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방수에 대한 그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못 같은 경우는 방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진흙이 들어갈 거고요. 진흙 우선 내려주고, 선을 내려주고, 첫 번째 진흙 다짐, 그 다음에 방수 모르타르, 그 다음에 방수 콘크리트, 그리고 밑에 이제 제일 아래에 잡석 다짐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잡석 다짐. 그래서 4개를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집안에 대한 표시, 표현법, 요거는 조금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는 벽돌 포장이잖아요. 벽돌이 뭔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벽돌을 깔았어요. 벽돌을 깔면 밑에 우리 겨울에 보면 타다다다다다 많이 보시잖아요. 모래가 들어가서 평탄 작업이 이루어져야 이게 수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이제 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공간이 있었고, 이 부분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포장이. 네, 여기도 포장이 뭔가 들어가야겠어요. 그럼 소형 고압 블럭 쓸까요? 그리고 여기 뭔가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시를 양쪽 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뭔가 깔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뭔가 깔고 모래 있고, 그리고 나서 잡석 다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표현법은 같았으면 우리가 단면선을 그어서, 이 부분은 지금 벽돌 포장이었습니다. 벽돌 포장, 그리고 모래 다짐, 그리고 잡석 다짐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긴 이번에도 달랐잖아요. 이번에는 좀 달랐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내려가서 뭔가 이렇게 깔았다. 뭔가 깔았다면 모래와 잡석 다짐 같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기초 콘크리트 같기 때문에 네, 반복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 경계석 빠졌네요.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잡석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완성이 됩니다. 땅 표시해 주시고요. 또 때로는 이용자라든지 이렇게 이용자라든지 네, 그려주시면 되고요. 조금 허전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선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공간,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휴게 공간, 또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공간별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